어떤 자존감은 가짜고 어떤 자존감은 진짜라는 표현은 다소 자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 자기 비하로 발전하거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도리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만심을 키우거나 혹은 나는 무조건 옳다라는 자기 암시로 인해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존감은 감정 상태가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고 능력에 가깝습니다. 그럼 자존감이라는 능력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지금 내 힘으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주목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4가지를 꼽습니다. 지성, 긍정정서, 도덕성, 자기 조절력입니다. 먼저 지성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지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인간에게서 이성과 감성을 분리하고 정신과는 감성의 영역을 다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성, 생각, 인지 등의 영역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의학의 한 분야인 인지요법은 이런 영역의 힘을 이용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인지요법의 대가인 아론 백의 말을 빌리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느낀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생각이 먼저고 기분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은 지성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꽤 강도 높은 수준의 이성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불편한 일을 겪고 부정적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과 거리를 두고 상황을 이성적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수준 높은 각성 상태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는 자존감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해도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 그 감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일을 겪으면 누구나 기분이 불쾌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로 인해 나는 모욕적인 일을 당할 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저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왜 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독거리는 일과 자존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아무리 다독여도 자존감은 회복되기 힘듭니다. 괜찮다는 건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다는 위로를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힘들게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자기 위로를 뒤집어 보면 역설적으로 나는 괜찮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위로는 부정적인 감정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계속 매여 있게 합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기 위로를 자기 판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왜 불편하게 느끼는지 그
그 원인을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과한 것인지 아닌지, 정당한지 아닌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불안을 느끼게 한 원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이성,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또한 지성의 힘이 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성의 능력이 자존감과 관련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내가 이혼을 했어도, 승진해서 밀렸어도, 주변인들이 무례하게 대해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자기 개념이 있으면 큰 상처를 받지 않고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괜찮다는 자기 위로가 아닌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자기 개념이야말로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는 혹은 자존감을 위로 끌어올리는 시작입니다. 지성은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IQ와 관계없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식의 양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 정서입니다. 자존감은 곧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존감은 곧 긍정 정서다 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부정 정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 정서는 말 그대로 만족감, 기쁨, 정의감, 공정함, 배려심, 숭고함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 감정과 가치를 말합니다. 부정정서는 죄책감, 후회, 원망, 불쾌감, 부조리함, 분노, 불안 같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정서이겠지요. 긍정 경험이나 긍정 정서를 쌓는 일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당연한데 인간은 이상하게도 긍정 경험이나 긍정 정서보다는 부정 경험이나 부정 정서에 더 눈이 가고 끌립니다. 아동심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번 아이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한번 야단치고 싶을 때 참으라고요. 그 말은 한번 상처를 입으면 10번의 긍정적 경험이 있어야 그 상처가 잊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존감을 낮추는 부정 경험, 부정 정서에서 벗어나려면 긍정 경험과 긍정 정서를 갖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자존감 문제에 왜 도덕성이 나오는지 의아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일까 싶습니다. 특히 자존감을 자기 중심성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더욱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남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과 자존감이 무슨 상관일까요?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자기 윤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자기 윤리가 약하면 스스로를 후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편법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은 언젠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나처럼 비도덕적일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EBS와 서울대학교에서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도덕성이라는 요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덕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더 높으며 공격성이 적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졌으며 좌절 극복의 힘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도덕성 지수가 낮은 아이들은 어른과 맞먹을 정도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질에 실망하고 미리 체념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듯 도덕성의 가치는 삶의 긍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자기 조절력입니다. 이는 의지력, 회복 탄력성, 그릿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요소는 지성, 긍정정서, 도덕성을 발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하나를 더 준다는 조건을 주었을 때 먹지 않고 참는 아이들이 더 성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66년에 발표된 이 실험 결과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교육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공고한 가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는 제 자신이 조절이 안 돼요. 외래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행동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기 조절력은 자존감의 실행 단계입니다. 앞에서 본 지성, 도덕성, 긍정 정서를 뒷받침해주고 도와주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조절력이 강한 이들은 남들이 볼 때 쉽지 않은 상황을 결국 이겨냅니다. 좌절하고 도망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일을 결국 해냅니다. 그런 이들을 타인이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분명합니다. 드러내놓고 칭찬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자존감 형성에는 남에게 받는 존중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려면 결국에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벤츠와 샤넬백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나 자만심, 호전성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가깝게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사람이라고 나를 느끼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갑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자기 조절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스포츠 선수들에게 저절로 존경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딴 메달에 대한 환호, 그들이 보여준 피나는 노력에 대한 놀라움도 있겠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까지도 존경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추스릴 줄 아는 자기 조절력에 경외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좋은 날보다 나쁜 날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조절력이 바로 역경을 마주할 때 필요한 능력입니다. 누구나 힘든 일을 겪으면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조절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존감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등불을 켤 줄 아는 능력입니다. 지성, 긍정정서, 도덕성, 자기 조절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자기 각성을 만드는데 토대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자존감이라면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단계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